네, 오늘은 소비 유통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계속 물가가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현재 구간인데요. 인플레 시대 투자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서정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 서두에서 이제 물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모든 집중은 사실 이제 물가이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GDP의 상당 부분이 소비로 이루어져 있고 또 전 세계 최대 소비 강국이죠. 그래서 소비 경기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작은 지표에도 좀 소비 자체도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요. 한국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소비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많이 쓰시고요. 물론 이제 소비 심리 자체는 좀 위축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하위 계층, 중위수 기준으로 좀 하위 집단이라고 한다라면은 소비를 늘 좀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둔화라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위수에 놓여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한국이 많이 소비 둔화가 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도 있지만은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출의 항목이 변화하는 것, 즉 최근 2, 3년 정도는 명품과 같은 그런 이제 상품들의 소비에 집중이 됐었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명품 또는 그 외의 소비재들보다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모임, 나들이와 같은 서비스 지출 항목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정상화되는 국면이겠지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 둔화라는 것이 글로벌 상황에서 좀 피해갈 수 없는 이슈이긴 한데 한국은 사실 아주 소비 화랑이었거나 불황이었거나 이렇게 민감하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출 항목 변화에 주목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가가 급등을 하면 지갑을 이제 닫게 되는데 사실 미국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소비는 계속 늘어나나 소비의 형태가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항목 변화에 주목한다고 말씀 주셨고 특히 중위 소비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이요. 앞으로 이쪽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기회를 잡을 전략으로. 그것도 조금 쉽지 않은 이슈이긴 한 것 같은데요.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식료라던가 그런 이제 꼭 필요한 것들, 안 사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될 텐데요. 한국의 필수 소비재 종목이라고 하면은 사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코카콜라, 펩시 이런 것들은 견조한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음료가 견조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냐에 일단 주목하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한다라면은 필수 소비재를 많이 파는 채널이 어디냐 했을 때 그게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업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플랫폼들, 오프라인 전통 플랫폼들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음식료에 주목을 하셨고 음식료를 판매하는 채널, 유통 쪽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마트, 슈퍼, 편의점 쪽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주가의 차별화가 좀 극심하게 나타나서 어떤 전략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 어떤 기업을 선별해야 된다는 이런 고민이 남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은 업을 하더라도 종목에 따라서 올 초부터의 흐름도 그렇고 많이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가령 편의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업을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두 개 종목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BGF 리테일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당히 견조하고 이제 GS 리테일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편의점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들 가령 지금 이 분위기에서
좀 실적을 해칠 수 있을 만한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판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뭐 소비 경기라던가 지금 좀 불확실한 시장 상황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된 이런 이슈들 생각해 봤을 때는 좀 견조하게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일단 뭐 롯데 쇼핑이라던가 BGF 리테일과 같은 종목이 좀 안전한 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특히 이제 편의점 안에서 GS 리테일은 거의 신저가로 추락하고 있는데 BGF 리테일은 오히려 우상향 곡선으로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하나 제시해 주셨고요. 그런 관점에서 BGF 리테일과 롯데 쇼핑 유통 채널에서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섬유의복 쪽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들은 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안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따른 이제 주가의 상승세는 덜 나왔던 쪽이 섬유의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패션 쪽은 이제 브랜드를 하는 업체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수출하는 ODM 제조업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패션 경기가 미국과 달리 좀 늦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 회복세라는 것은 코로나가 있기 이전 시기 2019년 대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제 2019년 대비 월별로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4월부터다. 이게 아마 올해 성수기인 4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내수 브랜드를 좀 잘하는 업체들 이 업체들은 계속 좋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주가야 뭐 다 같이 지금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 안 좋긴 한데요. 거기에서 더 좀 흔들린 부분은 이제 ODM 제조업체들인 것 같고 예. 주가 많이 조정받은 상황이어서 여기서 더 안 좋다라고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사실 올해 2분기, 3분기 매우 상황은 좋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받아온 이 수주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환율도 매우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실적은 걱정은 없을 거다. 다만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하반기 가령 4분기 이후부터 내년까지의 경기를 보시는 건데 여기에서 일단 우리나라 ODM 업체들조차도 내년 경기는 조금 불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지표를 보더라도 아까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소비 둔화 걱정한다고 이제 서두에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미국 리테일 시장의 의류 재고가 많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냥 가는데 내년 신규 수주가 좀 불확실할 수 있다. 즉 불확실하다는 건 아주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올해보다 더 잘 나오기는 좀 힘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돌아다니면 옷 소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사실 기대한 측면도 있는데 한 가지 또 거슬리는 게 요즘 재확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잊고 있었는데 이제 더블링 수치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산 감염이요. 이게 이제 유통 채널에 미칠 영향력이 있을까요? 코로나 이슈가 네. 아주 어찌 보면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뭐 벌써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좋아진다, 계속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안 좋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비재들한테는 어쨌든 투자 심리상 일단 좋지를 않은 상황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만약 조금 추가적으로 악재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은 만약에 생긴다라면은 다시 거리두기를 한다라던가 정책적으로 뭔가 좀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니 다시 좀 가만히 있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발표가 된다면 그게 이제 뭐 확실한 악재가 되겠죠. 다만 이제 시간상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라고 보셨습니다.